다음에는 이제 학교급식 조달 체계를 통해서 본 군대급식 김호열 전국 먹거리연대 공공조달 소위원장님 해주시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네, 김호열입니다. 네. 좀 시간이 짧기 때문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. 우선은 오늘 지금 그 대책 군에서 발표하시는 군급식 개선 방향에 대한 내용 5가지가 있는데요. 크게 보면 어떻게든 간에 식품비를 이제 현실화시키겠다. 그 다음에 시설비를 좀 지원해야 된다. 그래서 이제 시설을 개선시켜야 된다. 그 다음에 인력을 보충 좀 해야 된다.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. 일정 정도의 국가가 일정 정도의 이제 지원을 통해서 이 부분을 강화시켜 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좋습니다. 현실화돼야 되기 때문에. 그런데 이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. 다 아시겠지만 이러한 이제 군대급식이 이렇게 시설도 지원해주고 급식비도 현실화되는 과정에 있으려면 일련의 과정들이 투명성이 보장이 돼야 됩니다. 학교급식이 10년 이상의 그 무상급식을 확대되는 과정에서 가장 크게 얘기되어 왔던 부분들은 학교급식이 실질적으로 업체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민간 협치에 의한 거버넌스에 의해서 투명하게 오픈되고 다양한 학부모들이라든가 민간에 있는 소비자 단체나 생산자 단체 의견을 반영해서 그러한 모든 가격부터 시작해서 모든 비용 문제까지 다 오픈해서 결정하는 과정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. 그러면서 신뢰를 형성하는 과정이었거든요. 그래서 군에서 이렇게 개선 방향을 한다는 건 좋은데 많은 이제 비용이 들기 때문에 투명성과 신뢰성이 확보가 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고, 이를 바탕으로 학부모뿐만 아니라 전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돼야지 군 급식 개선 방향이 그냥 한 번에 얘기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뭔가 이게 달라질 수 있겠구나 이렇게라는 현실적인 공감대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. 단기적인 처방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. 이 얘기. 아무튼 제가 이제 오늘 그 얘기는 학교급식에 대한 얘기를 통해서 군대급식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. 학교급식은 아시는 것처럼 이제 무상급식이 실질적으로 한 1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학교급식 지원센터라는 공공조달체계를 통해서 급식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 급식센터를 통해서 공공조달체가 만들었을 때 많은 지역에서 논의를 거쳐서 몇 가지 세금 원칙들이 있습니다. 그게 첫 번째가 뭐냐, 맨 35페이지에 나온 것처럼 환경성과 지역성을 담보해야 된다는 겁니다. 우리가 공공 조달을 한다는 것은 시장에서 실제로 가격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아이들뿐만 아니라 그 군대급식을 하면 그 청년에 해당되는 장병들이 먹는 것은 나의 선택에 의해서 선택하는 게 아니잖아요. 그 단체급식이라는 게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? 일방적으로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. 그런 면에서 보면 최우선적으로 적용돼야 될 원칙은 가격에 의해서 결정되는 원칙이 아니고 이게 이 먹거리가 실제로 얼마만큼의 건강성과 환경성을 찌고 있느냐, 그리고 지역에 있는 로컬티, 그러니까 지역성, 로컬 푸드라는 그런 걸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,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돼야 된다는 것이고,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버넌스 기구를 통해서 운영되는 체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. 그러면서 학교급식이 전국적으로 그렇게 지금 무상급식, 고등학교 무상급식까지 올해까지 다 확산되는 계기를 만들어냈고, 그렇게 신뢰를 형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. 물론 거기 보시면 이제 몇 가지 쟁점들도 학교에서도 있습니다. 어떻게 이제 지역산 친환경을 우선적으로 공부하는 건 다 동의하지만 지역산 친환경이라든가 지역산 우수라든가 여러 문제가 있지만 아무튼 큰 흐름은 그렇게 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핵심이 지역 조달, 공공 조달에 있어서 핵심이 좀 전에 이제 EAT가 있는데, 왜 그러냐면 전산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학교에 있는 영양 교사가 내가 아침에 그 전에 주문을 하면 이제 센터를 통해서 모든 업체하고 생산자한테 동시다발적으로 공급되고 이게 체계적으로 관리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, EAT 시스템이 가지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.
ET는 계약, 아까 좀 전에 얘기했지만 계약이 있는 것이고 업체에 대한 사전에 검토를 한다고 하지만 11,000개에 해당되는 그 업체를 거기 직원들 어떻게 현장 검토를 할 수 있겠습니까? 서류 검토 외에는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지역에 있는 학교급식 지원센터에 참여하는 학부모들과 영양교사들이 지역의 현장 업체를 검토하고 사전에 다 점검을 다 하고 현장 가서 그래서 그 업체에 대해서 선정할 수 있는 기회장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. 그런 형태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학교급식이 그만큼 체계화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36페이지 보시면 하나 예인데요. 이건 뭐 예니까요. 충남에 있는 고등학교입니다. 아시겠지만 고등학교는 초중학교보다는 사실은 이제 그 친환경이라든가 로컬 푸드 사용률이 좀 떨어집니다. 떨어지게 현실인데 아무튼 이 고등학교는 그 정보고등학교인데요. 아무튼 여기 나오는 것처럼 급식비가 이제 교직원 급식비도 있지만 교직원 급식비는 4,660원 정도 그 운영비까지 포함해서 하고 3,890원 정도로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. 아무튼 지금 고등학교에 대한 거는 그 충남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가 상당히 약간 단가가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. 그만큼 중요하게 판단되고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실제로 있어서 쌀 작곡은 친환경을 다 공급하고 있습니다.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역산도 대부분 다 공급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. 이런 현실들이 실제로 영양교사하고 조리종사원들이 함께 맞물려서 운영되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. 이런 부분들이 학교의 학생들이 얼마만큼 이게 만족을 하느냐 하면 자기가 학교에서 먹었던 학교 급식이 자기가 좋은 추억으로 남는다고 얘기를 합니다. 그 정도로 그냥 설문지 조사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진정으로 내가 학교에서 와서 먹는 것 자체에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고 여기 이 정보고 학생들이 이제 고3 되면 취업을 나가지 않습니까? 취업을 나가면 학교 뭐 안 들어와서 뭐 안 먹기도 한데 급식이 맛있으니까 꼭 먹고 나간대요, 오후에. 그러니까 밥을 먹고 나간다는 거. 그 정도로 사랑을 받는다는 겁니다, 학생들한테. 그렇게 정도로 학교 급식이 달라지고 있습니다. 그런 달라지는 현실을 이제는 군 급식에도 적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러려면 몇 가지 있는데 좀 전에 이제 그 경쟁 입찰 체계, 가격을 중심으로 해서 민간업체 경쟁 입찰 체계는 모든 오늘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이 부분은 안 된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뭐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. 이거에 대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. 그리고 또 최근에 언론 보도에서 수입 농산물 뭐 공급이 확대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안 되고,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지역 농가하고 상생의 과정에서 이 업체 민간 경쟁 입찰 체계는 전혀 그럴될 수가 없습니다. 가격이 때문에. 그 농가가 어떤 식으로 생산하고 있고, 그 어떤 또 이 마음에서 생산되고 있는지, 품질과 그 지역에 있는 농민의 마음들을 실제로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게 현실이라는 얘기죠. 자, 그러면 이제 공공조달 체계를 구축해야 되는데,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? 뭐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죠. 있을 수 있는데,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면 지금 이제 푸드 플랜을 통해서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를 확대하고 있습니다. 이미 현 정부도 그렇게 좀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. 말 그대로 통합지원센터는 학교급식을 넘어서 학교급식의 시스템이 좀 더 지역 내의 공공 영역에 해당된 영역을 확대시켜내서 가자라는 거를 갖고 있습니다. 그거를 통합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내자.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이 품목 및 가격 결정위원회를 민군관 지자체 다 함께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상시적으로 해야 됩니다. 1년에 뭐 한 번, 두 번 이렇게 여는 게 아니고 한 달에 한 번 정확하게 열어서 그 달에 해당되는 품목들은 어떻게 할 것이고, 뭐 그 다음에 가격은 어떻게 할 것이고, 품질 기준 어떻게 할 거 다 정해야 됩니다. 그냥 다른 입찰 경쟁은 품목별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통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뭐 제한적 최저가도 다 통합 가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업체들이 그래 이윤이 많이 남는 걸 먼저 내고 이윤이 적게 남는 걸 안 냅니다. 그러면 그 사람들은 가격의 중심이기 때문에 품질을 고려하지 않는 거거든요. 근데 그렇지 않고 품목별로 세부적으로 다 하나씩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위원회에서 가져야 된다는 것이고, 그러기 위해서 조달 기준을 만들어야 됩니다. 품질 기준.
서울시가 애초에 시작해서 조달 규정을 만들었죠. 전국적으로 다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학교 지원센터뿐만 아니라 통합지원센터는 센터 내에서의 조달 기준을 다 고려하고 있습니다. 그 친환경의 비중을 어떻게 할 것인지, 친환경뿐만 아니라 지역 로컬 푸드에 있어서 생산에서부터 유통의 일련의 과정들을 다 검토해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군 급식을 당연히 현실화시켜야 됩니다. 그 중에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학교에서 하는 친환경 체육 지원 사업도 충분히 나는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. 예, 지금 학교에서도 친환경 쌀, 잡곡은 다 친환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? 이미 국가 정책 뉴딜뿐만 아니라 탄소 저감을 위해서 국가 정책 방향이 친환경을 30% 확대하시겠다. 그리고 친환경 농업 5개년 계획에서도 친환경 농업 비중을 25년 내에 10% 확대하겠다.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이미 국가의 정책적 방향은 저탄소를 하기 위한 친환경의 농업을 확대시켜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만큼 이 군의 급식에 있어서의 친환경 비중을 높여야 되는데, 그러려면 당연히 친환경 비율 일반보다 30% 사이에서 많게 60%까지 비싼 게 현실입니다. 생산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.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 급식에서 얘기하는 친환경 체육지원 사업들을 좀 따와서 확대시켜 가고, 이 부분들은 투명하게 얼마만큼 사용하고 있는지 비율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. 그러고 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그 전품목 공급 체계에 대한 것들은 충분히 고려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. 농축산물에 대한 거는 통합지원센터, 수산물 쭉쭉 있는데요. 이 가공품이 제일 문제이잖아요. 가공품도. 저는 가공품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가공품에 대한 조달에 대한 것들도 체계를 만들어야 되는데, 여기 나온 것처럼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거는 가공품을 전품목 초기부터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기획가공에 대한 것도 개발을 하고, 그 다음에 그걸 유통을 활성화층 쪽으로 가고, 그 다음에 이제 전처리 문제잖아요. 저는 전처리를 지금 이제 인력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전처리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, 아무튼 좀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. 전처리 농산물 수급의 문제는 이 조리 과정과 그다음 식단의 구성 과정에서 충분히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고, 또 하나는 지금 학교 급식에 공급되는 전처리 업체들이 충분히 각 지역에서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단 활용할 때는 기준을 정해야 합니다. 어떻게 선정할 것이냐, 또 어떻게 이 선정된 것을 관리할 것이냐에 대한 기준이 필요한 겁니다. 기준을 누가 정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. 그래서 맡기는 게 아니고 전처리에 대한 것도 충분히 업체를 기존 업체를 활용할 수 있고, 그 다음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먹거리, 장병에 대한 먹거리 교육입니다. 좀 전에 핵심적으로 나왔던 게 선호의 문제 아닙니까? 선호와 건강의 문제. 이 장병들이 당연히 선호하겠죠. 뭐 육류 선호하는 건 당연하겠죠. 예? 가공품 선호하는 건 당연하겠죠. 그 다음에 야채 좀 필요한 것도 있고. 근데 이 부분들은 단순히 선호의 문제만 따라갈 문제가 아닙니다. 장병들한테 끊임없이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한 교육이라든가 영양 상담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 것도 사실은 개선 대책에 들어가야 됩니다. 이게 함께 가야 되는 것이지, 이게 선호 부위만 따라가겠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, 그것도 식당 개발도 영양교사가 식당 개발을 어떻게 하겠습니까? 충분히 장병들이 좋아하고 또 건강 식단에 대한 이런 경진대를 통해서 학교에 가는 거고, 그 다음에 인력의 문제는 저는 조리병사의 인력에 실제로 경력 인정제 같은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사회 진출에 있어서의 장병이 실제로 조리 활동을 통해서 나온 경력들이 사회에서 인정될 수 있는 체계로 가야 될 필요가 있겠다. 아무튼 결론은 저는 아무튼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군 급식이 국민들한테 실제로 사랑받고, 또 장병들이 군대 급식을 먹고 싶어하고 이 군대에서 먹는 것 자체가 하나의 추억으로 남을 수 있는 체계로 변화돼야 됩니다. 그거는 좀 더 심도 깊고 많은 사회적 논의 과정 속에서 근본적 대책을 만들어야 됩니다. 그러기 위해서 사실은 국가 단위 먹거리 기록법이 제정이 되고 기본법이 제정되고, 이 기본법 틀 안에서의 먹거리위원회에서 좀 더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서 만들어진 게 필요한데, 지금 당장 이게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는 지금 당장은 실질적으로
학교식 책에 있는 것을 활용해서 갔으면 좋겠다. 이런 게 제 생각입니다. 예, 김영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. 어쨌든 군급식도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통한 그 공공조달 체계를 운영되듯이 학교급식이요. 그 벤치마킹 같은 것을 해서 개선 방안을 도출해보자. 또 민간, 군, 지자체 상시적으로 논의하는 체제를 만들고 조달 기준도 만들고 친환경 농산물 기준도 늘려야 되고 여러 가지 인력 문제에 대해서도 또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인센티브 제도를 좀 써보자라는 좋은 아이디어도 또 주신 것 같습니다.